안녕하십니까. 토뉴부 토요 뉴스 브리핑 강성곤입니다. 토뉴부는 저희 메타TV 뉴스가 새롭고 야심차게 준비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1400만 인구, 이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주 핫한 이슈를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또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중앙, 전국과 연계된 민감한 문제들, 우리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문가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30년 공무원으로 공직하셨고 환경국장, 정책기획관, 그리고 경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신환 전 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TV만 켜면 이 경제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강연과 또 칼럼으로도 유명하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훈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도민들 여러분 다 궁금해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수도권 3단체장 회동 무슨 얘기 나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초였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이 세 분이 모였는데요. 그야말로 이 핫 이슈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첫 번째가 이 매립지 문제였어요. 국장님, 매립지가 그동안 인천에만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네. 매립지가 90년대 이제 초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서울의 이제 난지도에서 서울 쓰레기를 묻었었죠. 네. 서울 난지도가 78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제 매립을 했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메탄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난지도 그리고 그 악취가 여의도까지 바람이 불면 가고 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도저히 이제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죠.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80년대부터 이제 계속되면서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한다라는 네.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걸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건설인가가 이제 매립 사업을 하고 있었던 네. 그 인천 그 김포지구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고 90년대 초부터 이제 경기, 서울, 인천의 쓰레기를 거기에 이제 매립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1기, 2기 매립지는 이제 다 매립이 다 종료가 됐고 그 3단계 이제 매립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매립지가 이제 25년에 이제 매립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그 쓰레기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직매립 금지 원칙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환경부가 이제 내세우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쓰레기지 대란이 이제 4년 뒤에 이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단체장들이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첫 발로서 아마 모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지금 대체 매립지 관련해서 그 지자체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12,000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네. 차로 따지면 8톤 트럭 차량이 약 800대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제공하면서 공모를 신청할 시군은 경기도, 서울, 인천 64개 시군인가 그런데 네. 시군 군대 없죠. 그런 곳이.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많이 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이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LH 얘기는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게 저 KTX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 KTX를 경기도분이 타려면 서울로 가서 서울역, 용산역 가든지 아니면 광명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수원에서 KTX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금년은 이제 선거의 계절이었죠.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방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 철도 공약을 아주 뭐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네. 예.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수서에서 네. 출발하는 이제 고속철이 있죠. SRT. 네. 오송까지 가서 오송에서 부산, 목포로 나눠지는 그게 있고, 한 축은 이제 경부 쪽,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부 고속철도로 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과 광명에서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수도권의 서부와 서남부 지역이 고속철의 접근성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를 만들어서 아까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네. 그 두 개의 고속철도에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지금 인천에서 또는 수원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저 평택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서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광명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게 이제 직결이 되면 수도권 서남부 우리 국민들이 약 1시간 정도의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부산까지 약 2시간 뭐 10분, 뭐 목포까지도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시도의 이제 경계를 넘는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구가 나눠져서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 단체장들이 세 분이 모이셔서 그 공사 일정이라든가 뭐 협조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논의해야 그 계획된 기간 내에 또 KTX가 또 그 준공이 되겠죠. 네. 뭐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주 그 좋은 의제를 논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가져올 만 하기도 한데요. 네. KTX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연관돼서 GTX는 지금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GTX는 지금 경기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GTX는 이것도 이제 고속철도인데요. 고속철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이렇게 파서 대심도 철도라고 하죠. 그걸 이제 경기도가 이제 김문수 지사 있을 때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노선이 있죠. A 노선이 이제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B 노선은 저 남양주 마석에서 시작해서 송도까지. 그리고 이제 C 노선이 이제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동탄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현재 A 노선이 2019년 6월에 착공을 해서 그 운정에서 삼성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삼성에서 동탄 구간도 2016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통이 되려면 이제 2024년 6월을 목표로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 뭐 저도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때 그 목표 연도에 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토지 매입의 문제 등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정도에는 아마 A 노선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고 B 노선의 경우는 금년에 그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예?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 노선의 경우는
아마 금년 상반기에 그 협약 체결, 실시 협약을 체결한다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 사는데 그죠? 아주 엄청난 교통혁명 수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뭐 좀 이따 뭐 의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대책으로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반드시 계획 기간 내에 그 준공이 돼야지 네.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이 있겠습니다. 대목에서 이 소장님 좀 의견 듣고 싶어요. KTX, GTX 부동산과 연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GTX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었죠. 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GTX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 어떤 광역 철도의 GTX에 대한 조금 부풀리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노선상의 어떤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은 예정대로 추진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고요. 설령 이제 A 노선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이 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역을 관통하고 있는 삼성역 자체가 2028년 6월에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A 노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부분 구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인구 이동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지 않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재정 적자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번 대선하고 이 총선 관계에서 A, B, C, D, E, F까지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을 관통하는 어떠한 그 이런 그 철도망의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운행에 따른 어떠한 이 흑자 여부라든지 재정 상황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남바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서 획기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토부가 이거를 A 노선만큼은 그래도 2024년에 내에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개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죠.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A 노선만큼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완전 개통하기에는 2028년도 조금 요원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A 노선마저도 강남을 관통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대심도로 지하 40m 아래로 떨어져서 대심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차가 운행될 때는 어느 정도 진동이 수반되고 그 진동이 끊임없이 줬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구간 노선 도시를 관통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리하고 할 수 있지만은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할 요인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남역 침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역으로도 봤지만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제 최대한 막을 수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지 이걸 언제까지 완공해서 개통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이렇게 좀 막연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인천발, 수원발,
KTX도 2016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완공 네.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로 그 구간이 6.3km하고 9.9k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것도 2024년에 이 준공될 예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도 사업은 장기간 계획과 시간과 치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KTX와 GTX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것은 대선과 총선이 아니라 대선과 지선이었습니다. 네, KTX, GTX 문제까지 살펴봤고요.